광복절 경축사와 국민 임명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념식 취지를 훼손했다고 야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메시지를 겨자기에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관련 내용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8.15 80주년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축식과 임명식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두고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억지력에서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고 임명식에서 낭독한 편지에 대해서도 거짓말의 향연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몰두하면서 광복절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그리고 또 국민 임명식에서 했던 국민에게 드린 감사 편지까지 문제를 삼아서 굉장히 좀 극한적인 언어를 쓰면서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감사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까지도 뭐 거짓말의 향연이다라고 공세를 퍼붓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는 할 수 있지만은 국가라는 차원 그리고 정당이라는 차원의 이익을 좀 구별하지 못하는 소화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8.15 광복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 아니겠습니까? 적대적 두 국가로 치달으면서 지금 남북이 아예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남북 관계 복원을 시키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또 신뢰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이게 사실상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복원시키겠다. 그리고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상대 체제를 인정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장기적으로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구걸하고 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내세웠던 남북관계의 주장이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근데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북한이 핵 보유국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는 지금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정치를 실종시키고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자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판이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15 광복절의 대통령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메시지에서 이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겠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래 우리가 추구해온 대북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그 흡수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설이 들어있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의 흡수 통일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자칫하면 북한으로부터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실 파악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악마와도 대화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그래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김여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철거한 적도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고 그러니 남쪽에서는 허망한 개꿈을 깨라. 라는 개꿈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소위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러면서 평화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의미한 대북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스스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북한을 제압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의 방어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지 못한다는, 그거는 한국 대통령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존 F 케네디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역대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만든 명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힘에서 그 대통령이 국민께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예. 국힘 내부가 사실 지금 정리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한마디를 하자면 결국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국힘 내부가 국민 다수 여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경축식 행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행사의 취지를 모욕했다, 그리고 기념식에서 정치쇼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한 그 정치권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수막을 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런 퍼포먼스, 행위를 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좀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가 조국 윤미향에 대해서 반대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당내 선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강성 극우화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두 후보가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서로 경쟁하듯, 예. 그러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도 특검 사무실 앞에서 뭐 정치 특검이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양상이 지금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 그리고 또 장동혁 탄핵을 반대하는 이 반탄 세력 두 사람이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동시에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도 좀 지지를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국 윤미향 반대 퍼포먼스를 8.15 기념식장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굉장히 미지수고요. 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장동혁 이분이 굉장히 강성 지지층, 특히 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아스팔트 강성 극우 세력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표가 완전히 두 후보에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득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뭐 전당대회용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축식에서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각 광복절을 모욕했다라고 했고, 또 안철수 의원은 매국 사면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거든요. 이런 공방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는 수치였다가 네. 지금 50%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물론 이제 뭐 이춘석 의원 얘기도 나오지만은 예.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예컨대 조국의 사면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봤을 때 반대가 높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 그 정서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서 사면을 하는데 많든 적든 위안부 할머니의 공금을 횡령했다 해서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3심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난 인사를 요번에 사면을 시켰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마치도 자신의 어떤 그 당내의 경선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론 정치인들은 모든 말과 행동에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국민의 여론 분위기를 안철수 의원이 간파했고, 또 거기서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보도를 들고 평화적 시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념식의 의미를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기념식의 의미는 이겁니다라고 일깨워준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매국 사면을 옹호하는 앞잡아들에게 정의봉이 약이다라는 예.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 여론이라는 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인에게 높은 지지율을 준다 그래서 여론이 늘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은 상당히 매섭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야당뿐만 아니라 책임 정당으로서 민주당도 직시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50% 초반인데 앞으로 이게 50%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제가 15일 네, 잠깐 말씀하시죠. 첨언하면요. 예. 조국 윤미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조국 윤미향만 특별 사면이 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 3명, 예. 정창민 그리고 홍문종, 심학봉 이런 분들도 이번에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뇌물이라든지 또는 횡령,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뭐 용인시장 시절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는 교육비를 횡령을 했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파렴치범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과연 팽팽하게 나올까요? 저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런 퍼포먼스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적으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만 하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도 첨언을 좀 예. 할게요. 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에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로 문제의 그 몇 사람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선 상당히 원내대표로서는 대통령이 조국 등 문제의 정치인들을 사면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예. 네.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 사면 안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텔레그램으로 명단을 주고 받았든 간에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라는 질문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선택적으로 지금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광복절을 맞아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선택적인 어떤 그 언행을 하는 것은 아주 정치인들의 속성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물론 국민의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냈다라는 것에 빌미를 줬지만 나중에 그것을 철회했다라는 점하고 예. 그다음에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특권인데
이것이 군주제도 아니고 이 사면은 앞으로라도 상당히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사에서 가장 주목됐던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같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민을 초청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을 함께 관람을 하는 건데요. SNS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을 초청하면서 광복군의 역사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일단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또 동시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의 광복의 역사, 독립군들의 투쟁의 역사를 교육하는 그런 또 장으로도 삼겠다라는 생각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이후에 곧바로 뭐 들리는 과정에서 시장을 방문해서 뭐 상품도 사고 그랬는데 저는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다. 그러면 대통령 굉장히 잘 뽑았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독립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이 영화의 나레이션을 배우 조진웅 씨가 네.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 조진웅 씨는 국민임명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구중궁궐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자리.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 소통, 국민 접촉에 좀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국민 임명식도 그렇고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하려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민주주의에서 국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들 생각을 해가지고 예. 어느 정부 때마다 그런 이벤트들을 특히 연예인들을 그분들도 꽤 바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는 행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은 뭐 주식 양도세에서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장관이나 고위직을 뽑을 때 과연 인사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가 사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오히려 반대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행보이고 이벤트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흥분을 자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오래 영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촉면을 넓혀서 타운홀 미팅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제가 볼 때는 민생, 경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도 TV토론회가 예정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관전 포인트 우선은 정 전 의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본선에서 끝나느냐, 그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인데 여론조사로 보면 결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려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강성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의 건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데 지금 자꾸 강성으로 끌고 있는 몇몇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안철수, 조경태가 이 국민의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일화가 안 되는지 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움틀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종호 협회장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일단 뭐 결선 투표는 뭐 거의 틀림없이 갈 거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에 진입할 2명의 후보자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이 반탄 후보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이 두 사람이 결선에서 최종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전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른바 반탄 세력들 간의 그런 경선으로 끝나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런 후보가 최종 당권을 거머쥐어서 당대표가 되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전당대회는 극우 전당대회다. 그리고 극우당으로 가고 있다. 내란 정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비난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두 사람의 단일화인데 단일화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 역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역전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패배를 하게 되면 결국 본인이 중간에 또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철수냐라는 그런 비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조경태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의 러브콜을 던지고 있지만 네. 안철수 후보는 묵묵부답 여기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선에 누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국 전 대표 출소 이후에 SNS로 가족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는 영상뿐만 아니라 패문 독서문 해가지고 그동안 읽었던 책들에 대한 사진도 올리면서 SNS뿐만 아니라 혁신당에 복당하는 절차 그리고 민주당과의 이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조국 전 대표는 뭐 본격적으로 정치 hel보를 할 것 같고요. 벌써부터 지금 뭐 된장찌개 사진이라든지 또는 옥중에서 읽었던 책 사진을 올리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예. 복당에 이어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조국 혁신당 당 대표로 복귀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선택지는 뭐가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예. 지방선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산시장 선거 예. 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 활동하는 데 상당히 좀 제약이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꿈은 대권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 예. 여기에 나가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부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부산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게 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출마하면은 본인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자신의 지금 고향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해관고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이 되면 부산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모델,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부산이라는 지역구를 토대로 해서 대권을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친노 세력, 친문 세력까지 다 본인이 끌어안아서 대권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네. 부산으로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러면 이제 당 대표에 또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그 조국 전 대표가 네. 출소하자마자 출소할 때 청바지를 입었느니 또 어떤 동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느니 SNS에 무엇을 올렸느니 온통 조국 전 대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흡인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심지어는 뭐 내년 지방선거 당대표는 아예 그냥 너무나 그 당연한 것처럼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그러면서 보궐선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심지어는 대권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권 얘기가 나오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국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런 현상을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면서 사실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부터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뭐 그 명징하게 생각했다라기보다도 그런 차원의 어떤 그 계산은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런 큰 꿈을 꾸자면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민주당은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조국은 계속해서 몸값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